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남편을 잃은 70대 여인의 첫사랑, 추억 여행을 주제로 총 2편으로 나누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른의 파리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 그런데 그 남자가 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찬물로 얼굴 대충 씻고 아랫목에 앉아 멍하니 거실을 쳐다봤죠. 남편 영정 사진 옆에 놓인 국화는 벌써 시들어 있었고요. 오늘은 갈아줘야지 생각만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이 집 조용하고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조용해서 좀 무서웠어요. 식탁엔 혼자 먹다 남긴 찌개, 누렇게 익은 김치, 그리고 반쯤 마른 두부 한 조각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딸아이 유진이가 전화했죠.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 너무 집에만 있지 마. 엄마도 이제 진짜 엄마의 삶을 살아봐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전화는 1분도 안 넘기고 끊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진짜 나의 삶을 살아보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가짜란 건가?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살아본 적이 있었나? 남편 따라 살아오고 애 키우느라 바빠서 내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본 적도 없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문득 파리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어요. 20살 때 그 남자 앙드레, 햇빛보다 따뜻했던 눈, 불어를 가르쳐 주던 그 목소리, 봉주르 마 프티트 플레르. 나를 그렇게 불러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결심했죠. 그래, 파리에 가보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러. 혼자 유럽 여행이라니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처음 해보는 온라인 예약,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손이 덜덜 떨렸죠. 그때까진 몰랐어요. 이 여행이 내 인생의 2번째 시작이 될 줄은. 비행기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다들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쁘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구름 위를 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괜히 울컥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해서 혼자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을 찾고 택시 기사한테 주소 설명하느라 진땀을 좀 뺐죠. 근데도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살면서 이렇게 겁없이 뭔가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호텔에 도착해서 짐 풀고 첫날은 근처만 걸어보자 싶어서 카메라 하나 목에 걸고 그냥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런데요. 걷다 보니 익숙한 느낌의 골목이 나왔어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그 골목에 들어선 거예요. 이상하게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젊은 시절 앙드레가 자주 데려가던 길목. 자그마한 분수대와 붉은 벽돌집,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조그만 카페. 그런데 그때 그 카페가 아직도 있었어요. 문득 목이 마르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두근거려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봉주르. 낮게 울리는 프랑스어 인사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눈빛, 어깨, 목소리 톤. 아무리 늙었다 해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앙드레. 그 사람이었어요. 그도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봉주르 마담. 주문하시겠습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엔 전 그냥 손님이었어요. 심장이 턱 내려앉았어요. 카페 오래 주세요. 겨우 그렇게 말했죠. 커피를 내려주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팔찌 하나가 보였어요. 내가 20살에 선물했던 그 실버 체인. 아직도 차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죠. 그 사람 앙드레 맞아.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잊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날 모른 채 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내 머리를 휘저어 놓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 침대에 앉아서 커피잔을 손에 쥐고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 눈빛 분명히 나를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본 것처럼 그럴 수가 있죠? 그래도 한편으론 생각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다 잊는다더니 나만 미련한 거 아닌가 하고. 하지만 그 실버 체인, 그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도 뭔가 나와의 기억을 안고 살아온 게 분명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또 그 카페를 갔어요. 바보 같죠? 근데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똑같이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저를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오래전 이 근처 학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선생님 아니세요? 그 사람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웃더라고요. 제가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전 누굴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그 미소가요. 정말 뭔가를 감추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카페 한쪽에서 한 노신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앙드레 씨 약 드셨나요? 요즘 잊어버리는 게 많으셔서 걱정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기억을 잃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게 설명됐죠. 나를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게 맞나 수십 번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그 사람의 기억이 돌아오든 말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한번 그 사람 곁에 있어보자.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 보이게 하자. 파리에서의 이틀째 아침이 밝았어요. 전날 밤 앙드레가 절 못 알아봤던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또 그 카페로 향하더라고요. 파리는 참 묘해요. 건물 하나하나가 오래된 엽서 같고 빵 냄새, 커피 냄새, 거리의 음악 소리까지. 슬프거나 외로울 겨를을 안 주는 도시랄까요. 하지만 그날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어요. 그 사람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요. 오늘은 카페 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어제처럼 똑같이 카페오레를 주문하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멍하니 바라봤죠. 그런데 카페 벽면에 붙어 있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앙드레와 어떤 여자.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둘. 그 여자가 나였어요. 그런데 사진 아래 적힌 문구는 이랬죠. 1974. 앙드레와 로제. 로제?
내 이름은 금자인데. 가방에서 옛날 사진을 꺼내 봤어요. 같은 날, 같은 분수대 앞에서 찍은 사진.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분 여기서 일하시나요? 네, 사장님이세요. 그날 오후 앙드레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눈이 저를 향했죠. 짧은 순간 기억의 그림자가 스친 듯 했어요. 그 순간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마를 짚으며 주저앉았고 내가 그에게 가려는 순간 한 여자가 급히 그에게 뛰어갔어요. 앙드레, 당신 괜찮아요? 그녀는 그의 아내 베로니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계하며 말했죠. 혹시 제 남편을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편지를 꺼냈어요. 로제, 너는 언제까지고 내 인생의 빛이야. 그는 날 로제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에요. 무언가 감춰진 게 있어요. 그리고 전 그 기억의 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내가 잊은 게 아니고 그가 잊은 거니까. 다시 한번 그 골목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그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파리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눈을 뜨기가 싫었어요. 호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상하죠. 그 사람 앙드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콕콕 쑤시는데도 이상하게 그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심했죠.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나오는 걸로. 미련은 오늘까지만 하자고. 카페에 들어섰을 땐 마치 어제에 이어보기처럼 그 사람은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봉주르 하고 인사를 했죠. 저는 말없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죠. 젊은 시절 앙드레가 내게 썼던 편지 중 하나. 로제, 너의 웃음은 내 아침을 열고 너의 눈물은 내 하루를 닫는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커피를 가져다 주던 앙드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듯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한참 만에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 편지 혹시 당신이 쓴 거 아니에요? 그는 편지를 바라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눈엔 안개가 낀 것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 말에 또 한 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뒤에서 딸 유진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받았죠. 엄마? 파리야? 우와, 거긴 어때? 재밌어? 웃으며 말하는 그 얼굴에 대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왜 그래? 또 울었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또 그 옛날 사람 생각해? 엄마, 그 사람 그냥 추억으로 두면 안 돼? 그 말에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을. 유진은 당황했어요. 엄마 미안, 그런 뜻 아니야. 근데 엄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엄마 상처받는 거 싫어. 그 말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사랑했던 것도 잊혀지는 것도 결국 다 상처니까요. 통화를 끊고 저는 앙드레가 자리를 비운 틈에 카페 한쪽에 쌓여있는 사진 앨범을 펼쳐봤어요. 그 안엔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절 사진들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몇 장은 누군가 일부러 얼굴을 찢어낸 것처럼 일부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맨 뒷장에는 앙드레의 낙서 같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기억은 남지만 이름은 지워진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그의 기억에서 제 이름을 일부러 지운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호텔 방에서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을 침대에 다 펼쳐두고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왜 나를 로제로 기억할까? 혹시 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를 다른 이름으로 덮은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창밖을 봤어요. 에펠탑에 조명이 들어오고 멀리서 아코디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 어느 날 앙드레가 울면서 했던 말. 로제 아니 금자야. 혹시 우리가 다시 못 만나면 이건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해. 그게 암시였을까요? 이미 그때부터 이별을 준비했던 걸까요? 나는 이제 그 기억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게 고통이어도 진실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여니 파리의 공기가 더 쌀쌀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날씨마저 날 밀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카페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나요? 어디로 갈까 두리번거리다가 또 그 골목길 앞에 서 있었어요. 참 미련도 병이죠. 그날은 카페 옆 골목으로 가봤어요. 옛날에 앙드레가 자주 데려가던 작은 공원이 생각났거든요. 그곳엔 지금도 예전과 똑같은 벤치가 있었어요. 그 벤치엔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앉았다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그분도 저를 보더니 놀라며 혹시 로제? 그분이 먼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전 금자예요. 오금자. 그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 맞다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시절 넌 분명 금자였지. 근데 앙드레는 항상 널 로제라고 불렀잖아. 우린 그게 애칭인 줄 알았지.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애칭이 아니라 그가 날 다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신사 이름은 마르셀이었어요. 대학 시절 동료였고 그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죠. 그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때 너희 둘 많이 사랑했지.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앙드레가 갑자기 프랑스를 떠났거든. 돌아왔을 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프랑스를 떠났다고요? 언제요? 76년쯤일 거야. 갑자기 한국으로 갔다더니 돌아와서는 누구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 그 말, 76년. 그 해는 제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해였어요. 그와 내가 끝났던 해. 그게 그의 기억에 무슨 충격이 됐던 걸까요? 혼란스러움에 말없이 있다가 마르셀이 제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앙드레와 마르셀 그리고 한 여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 이 사진 앙드레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부턴가 찢어서 버리더라고. 사진 속 그 여자 뒷모습이
바로 저였어요. 내가 그의 기억 속에서 찢겨나간 거였어요. 그날 밤 전 앙드레에게 편지를 썼어요. 직접 전할 수는 없었지만 언젠간 그가 읽을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앙드레,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 안에 남아있는 그 조각 하나, 그게 바로 저였다는 걸 언젠간 알아줬으면 해요. 그리고 편지를 접으려는데 문득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가 그리던 항상 여자 실루엣 하나만 있는 그림. 그게 나였던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림 갤러리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기억이 그의 그림 속에 남아있다면, 그걸 보면 내가 잊혀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 전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뭔가 예감이 있었거든요. 오늘 무언가가 달라질 거란 묘한 예감이요. 파리 외곽에 있는 한 갤러리. 앙드레가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던 곳이었고 지금은 그의 작품을 기념 전시 중이라고 들었죠. 도착하니 갤러리는 조용했고 관람객은 두어 명 정도였어요. 그림 하나하나를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캔버스 한가운데 창백한 얼굴의 아이 하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나를 닮은 듯 했어요. 그 아이 뒤엔 흐릿한 두 사람. 남자와 여자. 그 여자의 머리 모양, 체형, 심지어 입고 있는 원피스까지. 그녀는 바로 20살의 나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작품 제목을 봤죠. 기억 속 이름 없는 아이. 작가명 앙드레 르베르.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장면. 76년 여름. 비 오는 날 아이를 안고 고아원 앞에 서 있던 나. 이름은 그냥 로제라고 써주세요.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왔던 그 말. 그 아이. 그 아이가. 저는 정신없이 갤러리 안내인을 붙잡고 물었어요. 이 그림 언제 그려졌나요? 아, 이 그림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작가가 2001년쯤 그렸다고 들었어요. 기억에 남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렸다던데 누군지는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바라보다 벽에 붙은 작가 프로필을 봤어요. 앙드레 르베르 현재 은퇴. 후계자 피에르 르베르. 피에르. 피에르? 그 이름 낯익었어요. 며칠 전 카페에서 베로니크가 누군가와 통화하던 장면. 피에르, 오늘은 갤러리에 안 나가도 돼. 아버지가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그 말이 뇌리를 치고 지나갔어요. 피에르. 설마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앙드레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자 앙드레의 진짜 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로니크. 그녀는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갤러리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죠. 그 아이.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여기서 내 눈앞에서 자라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여자가 키우고 있었다니. 그날 밤 난 다시 편지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앙드레가 아닌 그 아이에게 쓰고 있었죠. 피에르, 널 만나기 전까진 몰랐단다. 세상이 널 데려가 버린 줄만 알았어.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살아야겠단다. 널 위해서라도. 이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거예요.
진짜 인연은 언제 돌아오든 반드시 마주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편 예고. 그림 속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아이는 이미 베로니크의 아들로 자라 있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아이가 나를 향해 묻는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다음 편 많이 기대해 주세요.